버기와 샹크스는 아기 시절부터 로저의 작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로저가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를 보고 아이는 오랜만인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이가 샹크스와 버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저가 아이를 주운 장소는 록스의 작단 선내로 추정되며 록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저가 버려진 버기와 샹크스를 주워서 길러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아버지는 캡틴 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버기는 오랫동안 캡틴 존의 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의 이명이 캡틴이라는 공통점도 있으며 루피가 임펠다운의 길을 안내해준 대가로 버기에게 캡틴 존의 시신을 넘겨주며 버기와 캡틴 존은 재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캡틴 존의 보물 지도가 있다고 거짓말을 치며 정상결전에서 버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버기와 캡틴 존이 계속하여 엮이는 것은 우연이라기엔 미심쩍으며 현재로선 캡틴 존이 버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버기는 로저에게 거둬진 이후 어린 시절부터 로저의 적단 견습 생활을 하였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인 샹크스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의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로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샹크스가 자신을 찾아오자 너와 같이 다니던 재미있던 빨간 코는 죽었나? 라고 말하며 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로저 쪽에 있던 애송이인가? 라고 말한 뒤 버기에게 동맹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는 매우 친한 관계이긴 하나 버기는 샹크스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언젠가 복수해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로저는 어느 함선에서 동강동강 열매를 빼앗아왔고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에 흥미를 느낀 버기는 야심한 밤에 몰래 동강동강 열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나타나 버기에게 말을 걸었고 버기는 크게 놀라며 악마의 열매를 삼켜버렸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미 능력자가 되었기에 수영을 할 수 없었고 샹크스가 버기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버기의 입장에서는 샹크스가 은인이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얼핏 보기에는 게으른 인물처럼 보이나 끈기가 대단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버기는 몸살로 인하여 라프텔 행이 불발되자 정신을 잃을 때까지 로저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였고 끈기라면 한 끈기하는 코즈키 오뎅도 버기지로 끈기는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하며 버기의 끈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버기는 로저의 작단이 와해된 이후 로그타운에서 샹크스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네가 말했잖아 샹크스, 라프텔에는 언젠가 자신의 배로 간다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로저에게 언젠가 자신들의 배로 라프텔에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마음이 바뀌었어 지금은 딱히 그럴 생각은 없달까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겠다는 목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며 내가 잘못 봤어 샹크스, 차세대의 왕은 네가 아니었냐고 라고 생각하며 야망을 버린 샹크스를 보며 매우 실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버기에게 나랑 같이 가자 버기 라고 말하자 버기는 야망을 버린 샹크스와 같이 갈 수는 없었기에 너 같은 놈의 부하는 질색이라고 멍청아, 얼간이 너 잊진 않았겠지. 내 보물지도를 잃어버린 거 아직 용서 안 했어.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린 적이야 라고 말하며 도망갑니다. 하지만 버기의 속마음은 샹크스가 로저의 뒤를 잇기를 원했던 것이며 샹크스를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표류하던 도중 오렌지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기를 만나 버기와 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제껏 적과는 다르게 루피를 몰아붙였고 빌런 중 최초로 루피의 밀지모자를 훼손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가 회수한 밀지모자는 해적왕 로저의 유품이었기에 버기는 자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로저의 모자를 훼손해버린 불효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조로에게 검사의 수치를 주기도 하며 생과계로 밀지모자 일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루피의 대결이 한창일 때 나미는 루피와 버기가 싸우는 도중 버기의 보물을 훔쳐서 달아나버렸고 분노한 버기는 오로지 나미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나미를 쫓는다고 루피를 신경쓰지 못하였고 결국 밀지모자 일당에게 굴욕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캐버디를 꺾으며 버기의 적단은 사실상 전멸하게 되었고 버기는 루피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루피를 따라 위대한 항로로 떠나고자 합니다. 버기는 표지연재에 최초로 등장한 인물이며 버기를 주축으로 한 표지연재에는 버기 일당의 대모험 시리즈가 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표지 현재에서 가이몬과 사투를 벌이거나 큰 새에게 쫓기거나 물고기에게 쫓기는 등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도 행복은 온다더니 버기는 알비다를 만나 재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나 알비다 역시 루피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버기와 알비다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와 알비다는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곧바로 로그타운으로 향합니다. 버기와 알비다는 자신을 쓰러뜨린 루피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로그타운에서 루피와 버기는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기어코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고 루피도 나 죽는가 보다 라고 말하며 버기에게 죽을 뻔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가 루피를 베어버리려는 순간 천둥이 쳤고 루피는 천둥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버기는 스모커에게 모조리 체포당하였고 버기는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스모커가 루피를 무리하게 추격하며 결국 버기 일당을 놓치게 되었고 버기 일당도 루피를 따라 위대한 항로로 진입합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에 온 이후에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라는 불청객이 갑자기 버기의 적단에 나타났고 에이스는 버기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에이스가 잠든 틈을 타 에이스를 죽여버리자고 말하였으나 버기는 이 바다에서 흰 수염 마크가 있는 해적을 건드려선 안된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에이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버기와 에이스는 단번에 친해지며 술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이후 무리하게 캡틴 존의 보물을 찾다가 결국 해군에게 체포당하였고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이때 버기는 임펠다운 레벨 1에 수감되었기에 당시 버기는 세계정부 입장에서 위협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루피는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우연히 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버기에게 도움을 구했고 버기도 루피가 가진 트레저 마크를 확인한 이후 트레저 마크를 훔치고 임펠다운에서 탈옥하기 위하여 루피에게 협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계속하여 임펠다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버기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겔디노를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탈옥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 겔디노, 봉크레와 힘을 합쳐 기어코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죄수들은 자신을 구해준 인물이 버기와 루피라고 오해하게 되었고 흉악한 죄수들은 버기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와 버기가 명왕 레일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더더욱 버기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을 숭배하는 죄수들을 보고 신이 난 나머지 허세를 부렸고 자신이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목을 따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버기를 캡틴 버기라고 부르며 충성하였고 버기의 신화를 보기 위하여 버기를 따라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버기와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이후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린포드로 진격하기로 하였고 목적지가 같았던 둘이기에 임시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루피는 우여곡절 끝에 마린포드에 도달했고 단번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가 어그로를 끄는 틈을 타 전장의 후방에서 정세를 살피다 기회를 보고 전장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갑자기 버기에게 내 목이라도 따라온 거냐 라고 물으며 버기에게 질문을 던졌고 버기의 수하들은 그렇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도발하는 정신나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흰수염을 죽이러 왔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버기의 뒤에 있는 수하들 개개인이 모두 도움이 되는 강자였기에 버기에게 동맹을 요청하였고 버기는 흰수염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하여 해군에게 빼앗은 전보벌레로 방송을 킨 이후 자신이 흰수염을 죽이는 장면을 전세계에 송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보벌레가 숨어버려 나오진 않았고 버기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전보벌레에게 이놈도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전보벌레는 버기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버기는 자신을 이용만 하던 인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전보벌레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조금은 미숙한 진행을 보이며 전세계를 상대로 바보 인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의 방송이 흰수염의 유언인 원피스는
샤크스는 실제로 있다를 담게 되었고 전세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버기는 알게 모르게 세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미호크가 자신을 추적하자 고무고무 대타를 사용하여 버기를 방패막으로 사용하였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무려 미호크의 공격을 맞고도 멀쩡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기에게 갑자기 징베와 루피가 날아왔고, 버기는 루피와 징베를 구한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죄수들은 버기가 루피와 징베를 아카인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오해했고, 죄수들은 버기의 인품에 반하여 버기를 평생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마린포드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 샹크스와 재회하게 되었고, 샹크스의 멱살을 잡은 뒤 화를 내며 샹크스와 오랜만에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회수한 이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돌려주기 위하여 비행 능력을 지닌 버기에게 부탁하였으나, 버기는 자신을 부하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보물 지도를 꺼내는 척 사기를 쳤고, 결국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극대노하며 샹크스의 멱살을 잡았고, 샹크스는 그런 버기가 귀엽다는 듯이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오해를 하였고, 버기를 사왕 샹크스 이상의 남자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이 종결된 이후 버기는 자신을 따르는 죄수를 주축으로 버기즈 딜리버리를 만들었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실력을 인정하며 칠무회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버기는 전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용병단이 되기도 하며 큰 돈을 벌어들였으며, 자신의 휘하에 하이루딘을 포함한 강력한 용병들을 많이 두게 되며 단숨에 세력도 크게 벌리게 되며 신세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발돋움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칠무회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칠무회 제도가 폐지되었고, 버기는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분노하며 도와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죄인 취급하냐고 라고 말하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고, 미호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버기즈 딜리버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그곳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척살하였고,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부하들은 크로커다일님이 버기님의 의동생이라는 게 사실이었어 라고 말하며 또 제멋대로 상황을 오해합니다. 한편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당장 갚을 돈은 없으니 우선은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자신이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이 보유한 버기즈 딜리버리의 장점을 어필하였고, 크로커다일도 고심 끝에 버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은 이후 자신의 부하들에게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도 이 포스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랑류와 해군은 당연히 사진만 보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기는 세간의 해적왕의 선원이자 사왕 빨간머리의 라이벌이자 임펠다운 대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버기를 사왕으로 선포하였고, 버기는 언급결에 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칠무의 연합인 크로스길드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브랑류는 해군의 장성들 앞에서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해군에게 지극히 위험한 조직이라고 말하며 크로커다일 버기 미호크의 현상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브랑류는 크로스길드 탄생 비화를 몰랐기에 크로커다일을 버기의 수하라고 소개하며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며 사왕 샹크스를 뛰어넘는 무력을 지닌 미호크의 현상금은 무려 35억 9천만 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길드의 공식적인 리더이자 새로운 상황에 등극한 버기의 현상금은 30억 8,900만 벨이라고 소개하며 브랑류는 브리핑을 마칩니다. 크로커다일은 버기가 돈을 빌리고 사실상 먹튀를 하자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예정을 생각하며 버기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기에게 처음으로 일을 맡겼더니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멋대로 전세계에 뿌려버렸고, 세간에는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커다일은 버기를 두들겨 팬 이후 믿고 맡겼더니 일을 이따위로 하나 라고 말하며 버기에게 책임을 물었고, 버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미안하다라는 말로 상황이 된 놈은 네가 처음이겠군. 그래도 역시 살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목에 흑도 요루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겔디노는 곧바로 텟에 전환을 하며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크로커다일 보스 라고 말하였고, 알비다 캐버디 모디는 버기가 죽어가는데도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즈보네즈가 이를 지켜보며 버기를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난 사왕 따윈 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 그러니 이놈을 추대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지 라고 말하며 버기를 바지 사장으로 세우자고 말하였고, 크로커다일도 미호크의 말에 수긍한 뒤 버기를 비공식적인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부하들의 앞에서 크로스길드 탄생을 선포하였고,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자신의 수하라고 소개하는 배포를 보입니다. 크로스길드가 결성된 이후 크로스길드는 세간에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미호크, 버기, 크로커다일이 뭉쳤다는 점이지만, 크로스길드에서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걷는 건 역시 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게는 크로스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리며 세상에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군본부 중장 중 한 명인 티본이 민간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거점인 신세계의 칼리 이바리 섬에서 티본 대령을 잡은 장본인이 나타났고, 티본 대령을 잡은 인물은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용케 바다를 건너왔군. 잘했다. 뒷사회의 제왕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악의 거성 탄생하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지킨 버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버기는 당연하지. 너는 해군본부의 중장을 한 명 없앤 악의 카리스마다. 사건 당일 해병들은 패닉이었지. 놈들한테 걸리면 참수 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겁먹으며 킥 이제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해도 일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단 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버기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해적으로서 돌봐주마 라고 말하며 자연스레 노인을 크로스길드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너 알고 있는 거냐? 사왕 천냥광대 버기님은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알현도 못하는 높으신 분이라고. 잘 봐둬라. 저게 진짜 버기입니다. 진짜 버기, 진짜 버기 라고 환호합니다. 버기가 노인을 크로스길드에 합류시킨 이후 버기의 수하들이 버기를 찬양하고 있던 찰나 크로스길드의 조선공이 나타나 완성됐습니다. 크로스길드의 배가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새로운 배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마치 서커스장처럼 화려했으며 뱃머리에는 버기의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는 누가 봐도 버기의 배이며 크로스길드의 수장이 버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왜 우리가 이런 배에 타야 하는 거냐? 회의실로 와라 라고 말하며 버기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버기,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달리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새로운 배를 최고의 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버기를 회의실로 호출한 이후 버기를 흠씬 두들겨 팬 이후 버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일부 독자들은 이건 회의실이 아니라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 방이라고 말하며 버기를 동정합니다. 크로커다일은 크로스길드의 세간의 인식은 상승 중이다. 해군도 슬슬 이 위협을 깨닫기 시작했겠지. 우리의 유토피아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사국가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압도적인 힘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로커다일과 미호크의 목적이 안정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기는 샹크스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의 사고방식은 진정한 해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그 샹크스가 움직였잖아. 나도 해적왕이 되고 싶어. 힘, 부, 전부 손에 들어와. 가지러 가자고. 이 세상의 보물의 정점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주제를 넘을 수 있다니 아무 계획도 없이 해적은 비즈니스라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자신은 해적왕이 되고 싶진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놈의 이빨림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빨간 머리, 검은 수염, 밀짚모자, 저놈과 싸우기라도 하라는 거냐? 라고 물었고, 버기는 앞지
찌르면 된다고, 보물은 쟁탈전이야. 이 말을 들은 해적들은 모두 원피스를 찾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어.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 되기 위해 굳이 모든 상황을 꺾을 필요는 없으며 원피스를 먼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저도 당시 최강이었던 흰수염, 시키, 빅맘 등을 모두 꺾진 않았으며 먼저 원피스를 찾아내며 해적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제지할 틈도 주지 않고 전버벌레를 통하여 크로스 길드원 모두에게 너희 말이야 뭘 꿈꿔서 바다로 나온 거냐,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현실에 안주한 얼간이들아 가장 원하는 것에 손을 뻗어라, 너희에겐 내가 있다, 가지러 간다 원피스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크로커다일과 미호크는 분노했지만 이 둘을 제외한 크로스 길드의 선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버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리고 해적의 본질을 파악한 뒤 누구보다 높은 야망을 가진 버기야말로 진정한 크로스 길드의 리더라고 볼 수 있으며 바다의 황제 사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